반갑습니다. 대전과학고 교사 김종헌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사인 저는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코로나19요? 아니고요. 저는 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는 과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속의 장면들은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수업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수업이 MBC 뉴스에 소개되기도 하고요. 또 EBS에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매일 영화 본다고 했는데요. 사실 1년에 한 50편 정도 봅니다. 그 정도 보면 극장에서 VVIP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더라고요. 수업을 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 첨단 기자재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하고 나면 어떤 수업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과 사후를 분석하기도 하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과학교사를 더 좋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설문을 돌렸는데요. 선생님들마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조사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설문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설문에 응답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제가 그거를 받아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호감도, 교원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수업 시간 전에 좀 그 사설을 길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걸 적용해 보니까 정말 작년도 제 교원평가가 그 이전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도 분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3월 초에 분석한 건데요. 아로마 모델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뭐 데이터 전문가도 아니고 또 감염병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컴퓨터 공학자들이나 감염학 전문가들이 제가 썼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써서 코로나19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에 빠지게 됐죠. 요거는 그 완치율을 비교한 건데요. 날마다 국가별로 완치율을 비교해서 랭킹을 비교해보는 이런 분석도 해봤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걸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비교해본 겁니다. 초반에는 남자가 더 많았지만 2월 18일 이후로 여자가 더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6대 4의 비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데 그 패턴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건데요. 특히 일반적인 독감이나 또 스페인 독감, 또 사스와 비교해 봤을 때 대략 스페인 독감과 사스 바이러스하고 그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치명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이건 미 의학협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저 노란색 막대가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이고요. 초록색 막대는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저 두 막대의 차이가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감염시키고 다니는 거죠. 결국은 감염됐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석에서는 락다운이라고 하죠. 중국이 우한을 봉쇄했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봉쇄를 하고 나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따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2월 22일 날 롬바르디아와 베네토주의 11개 소도시를 봉쇄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그 중국이
지역을 봉쇄한 날을 같은 날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밑에 파란색은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제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어떤가요? 기울기가 조금 작긴 하지만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봉쇄한다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가능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역을 봉쇄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시뮬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실제로 저 피크가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만나면 저 빨간색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돼요. 제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하루에 뭐 600명, 700명 정도가 감염이 되면 병원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서 하루에 2명 정도 만나면 오렌지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극단적인 방법이 바로 지역 봉쇄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잘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자를 효과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격리시키지 않으면 빨간색이 되는데요. 감염자의 격리를 점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와 같이 노란색으로 저 오렌지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전에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 봉쇄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환자가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감염자 격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격리를 시키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나라의 모델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잘 도입을 하지 않고 중국의 격리, 봉쇄를 따라했던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서히 유럽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22일자 어제 신문 기사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저와 같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저런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매우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사님을 통해서 감염자 수를 추론하는 모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붉은색이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감염된 사람을 추론한 건데 자, 저 추론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 확진 능력이라든지 확진 전파라 감염률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율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연구를 해서 논문을 같이 써보자 이런 제안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면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분석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향상이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이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죠. 여러분들 함께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